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허위로 임차인 신고하는 물건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 소액 임차인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배당받을 수 있으니까 이 가짜로 신고를 해놓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크게 이걸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최신 판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떤 사건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이 경매입찰 방해죄나 그리고 사기죄가 되게 되면 어떤 형량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영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CEO 포럼 강사 및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기현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매년 3, 6, 9, 12월 달에 개강을 하고요. 화요일 날은 수성대, 수요일 날은 영남이공대, 목요일은 실전 중심으로 해서 경매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오전 10시와 저녁 7시 타임으로 해서 3시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아쇼TV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재는 맥 잡는 실전 경매 PPT로 해가지고 핵심을 요약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물건을 보게 되면요. 2018 타경 246호 사건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의 물건이고요. 다세대 빌라가 되겠습니다. 강제 경매로 진행되었고요. 1억 7,300에 감정이 되어서 1차 유찰돼 가지고 1억 3,840만 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변경이 되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결국 무익료가 돼가지고 기각이 되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보시면 임차인이 있습니다. 강모 씨가 되는데요. 전입 날짜가 18년 1월 24일 날 했고요. 확정일자가 2018년 1월 30일 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2018년 3월 16일 날 이렇게 했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3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대항력은 없습니다. 28년 1월 10일 경매 신청했는데 전입 날짜가 2018년 1월 24일이니까 경매 등기 후에 전입 신고를 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소액 임차인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지만 소액 임차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건조당 전주농협이 결국 1억 3,2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모 씨가 건조당 했는데요. 1억 4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 3,840만 원까지 가게 되면 결국 이 백모 씨 같은 경우가 이 배당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무익료가 된다는 거예요. 무익료가 되면 당연히 경매 취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 이 소액 임차를 받고 그다음에 변제장 받게 되면 결국 이제 배당 순위가 완전히 밀리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 백모 씨 같은 경우가 결국 이 임차인 때문에 무익료가 되었다, 경매 취소가 되었다 하면서 무슨 사기죄로 이렇게 고소하게 되는데요. 경매 신청자 박땡땡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 강땡땡이 허위의 가장 임차인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권리 신고 및 배당 요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 공정을 하였다는 경매 방해 및 사기죄 등으로 기소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액 임차인을 배당받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결국 무익료가 돼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봤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이 가짜를 했으니까 사기다. 그리고 경매 입찰 방해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적용되게 되면 경매 입찰 방해죄 같은 경우는 형법 315조가 되겠습니다. 경매 및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의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이하 벌금을 처한다 되어 있고요. 소송사기 미수죄 같은 경우는 형법 347조입니다. 사기가 되겠고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문서 위조 때 같은 경우는 형법 제231조 산문서 등 위조, 변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 소송사기는 10년이고요. 그리고 경매 처방해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소송이 되었을 때 1심과 2심 같은 경우는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인이 신고한 허위의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건전항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신고한 임차인으로서 선순위 건전항권에 대항할 수 없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 임차인이 경매 등기 후에 전입신고했으니까 결국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주원해농협이 먼저 선순위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 경매하신 분은 결국 배당받을 수 있는 순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임차인이 사기도 아니고 경매일차 방해도 아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죄로 되니까 이 검사가 다시 상고를 대법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의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추상적 위헌법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서 배당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혔냐 안 입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행위 자체가 이 경매가 방해됐냐 안 됐냐 결국 거기에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 자체를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래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 자체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방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헌혈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매방해죄에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임차인이 이렇게 신고했다는 겁니다. 신고해서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 명세서에 포함되었는데 이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경매에 참가하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 이렇게 기록하는 행위 함으로써 결국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의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 나타난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허위의 임차권을 신고한 행위가 경매에 참가하는 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지 충실히 심리하여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당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결국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신고함으로 인해가지고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그걸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을 파기환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원심 법원에서 심리해가지고 유죄로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량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유죄가 되게 되면 결국 법정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유치권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된 이런 사례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차인으로 가짜 신고하는 이것도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부탁하더라도 절대로 들어주셔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경매 진행되는 그런 진행될 수 있는 물건에다가 가짜로 해가지고 소액 임차인 배당받을 욕심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게 전입신고해야 되고 점유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면 또 만약에 건전한 건자가 이 선순위 건전한 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배당을 못 받게 되면 이 가짜 임차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가짜 임차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법정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정말 조심해서 판단하시라는 것 꼭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물건에 보니까 임차인이 결국 아파트에 유치권 신고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경매를 포기하는, 그러니까 불허가 내리려고 이렇게 했던데 잘못하면 법정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니까 조심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형량이 많이 강화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판결을 알게 되면요, 명도할 때, 자, 사장님, 가짜 임차인으로 조사가 되는데 이 판례에 의해서 2022도의 3.103 판결로 인해서 결국 경매 입찰 방해죄로 내가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안 비워주면 바로 고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경매 입찰 방해죄 및 사기죄로 해가지고 법정 구속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명도하게 되면 쉽게 명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하니까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짜 임차인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